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수업 공유 한마당 세 번째 날 2차 시입니다. 두루중학교 김광호 선생님께서 아두이노를 활용한 창의적 통신장치 제작이라고 하는 내용 주제를 가지고 수업 나눔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루중학교 기술교사 김광호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제가 2학기 때 수업했던 내용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수업 나눔 지원단에 이번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저의 좀 저만의 수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얻고 싶어서 좀 지원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 수업은 이번 수업 나눔 지원단으로 인해서 좀 다 만든 수업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수업을 개발할 때 사실 두 가지를 좀 고려를 했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그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우선 중3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2학기 때는 정보통신기술 단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이 통신, 소통이라는 교과 역량을 좀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좀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학교에서도 교수 평기 좀 강조를 연구부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해주셔서 그 교수 평기를 적용해서 좀 수업을 한번 구성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과 수업과 그리고 이제 평가, 수행평가에도 물론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과세특 작성할 때도 지금 이거와 연계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기록까지 좀 연계해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좀 구성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영화에서 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 영화 장면을 좀 짧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영화는 엑시트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많이 보셨을까요? 아, 네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통신과 좀 연계를 시켜보고자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영화에서 나온 부분이 모스부인데요. 그 SOS 신호를 이제 점과 선으로 이제 표현한 것을 영화의 한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스부에 초점을 두고 다른 영화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 영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여러분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입니다. 그 인터스텔라에도 모스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 남자 뒷모습이 나온 이 장면을 보시면 이 남자 왼쪽 어깨 책장 보시면 그 책이 몇 개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책이 떨어진 게 세 개가 떨어져 있는데 그게 사실은 S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라는 메시지를 지금 모습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영상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인터스텔라 영화에서도 그 모스 부호를 그 중력을 이용해서 점과 선으로 초침의 움직임으로 바꿔서 좀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좀 영감을 얻었는데요. 사실 모스 부호는 200년 전쯤에 이제 등장을 했던 아주 역사가 깊은 통신 수단인데, 네, 이 모스 부호는 좀 말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위급 상황에서 점과 선만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매우 큰 장점을 가져서 지금 이렇게 영화에서도 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오래된 기술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학생들의 스토리와 연계 지어서 좀 창의적인 통신 장치를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로 주제를 좀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두이노라고 해서 이제 피지컬 컴퓨팅의 대표적인 이제 수단이거든요. 이제 그걸 활용해서 학생들이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장치를 제작하는 걸 또 수행평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학생들에게는 좀 모스부호가 활용된 다양한 영화들의 예시를 먼저 또 보여줬습니다. 기생충에서도 모스부호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기묘한 이야기라는 드라마에서도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도 좀 모스부호를 볼 수 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툭툭 치는 걸로 말 못하는 사람이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던 사례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들이라면 이런 영화 상황을 하나 선정을 하고 이제 어떻게 모스부호로 너희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니? 라고 주제를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수업 주제를 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을 하나 선정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모스부호가 담겨 있지 않은 장면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정한 장면에서 모스부호를 활용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탐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내가 선정한 장면에서 어떻게 모스부호를 활용할 수 있을까를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모스부호를 빛 또는 소리 또는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빛, 소리,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걸 아두이노 코딩을 통해서 디지털 기반으로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작품의 외형은 우드락으로 이제 제작을 했고요.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모스보 전달을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 이야기 재구성까지 좀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주제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만 이제 드려서는 사실 좀 잘 안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따가 제가 학생들 예시 작품을 동영상으로 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 성취 기준은 네, 통신 매체의 종류와 특징 이해,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한다 라는 부분을 넣어놨고요. 수업 개요, 네, 전체적인 저의 수업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이제 학생들이 모스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좀 모스부호 학습에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 코딩 하는 것도 이제 학생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좀 시간을 들였고요. 그리고 창의적 통신 장치 제작하는 것만 한 6시간 해서 총 한 1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 같은 경우는 그 정기고사를 일찍 봐서 거의 한 학기 동안 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스부 학습을 할 때는 자, 요런 이제 텔레그래프를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스위치도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로 누르면서 점과 선으로 이제 소리가 나는 스피커 부분이 있어서 점과 선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런 모스부 표를 주고 이제 학생들에게 퀴즈도 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점과 선을 표현해 놨는데요. 이제 제가 육성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었어요. 따따따 뭔 뭘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 표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S 이제 S가 점 3개고요. 따 하면은 T T가 선 1개 그리고 따따 점선은 A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Y입니다. 그래서 stay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모스부호를 표현하는 방법을 먼저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모스부호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점과 선만으로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문자 간 이제 3칸을 점 3칸만큼 띄워야 되고 그리고 다른 또 단어 간 점 7개만큼 띄워야 되고 이런 규칙들도 그 3시간 안에 다 알려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아두이노 코딩을 알려줬는데요. 이제 아두이노 코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예시 문제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실에 노트북이 12대가 있어서 2명이 한 팀으로 해서 그 노트북으로 같이 제가 만든 사이트를 보면서 좀 연습을 했었습니다. 지금 혹시 사이트 보이실까요? 아, 네네. 지금 그래서 1차 시부터 제가 만들었는데요. 밑에 내려다 보면 이제 아두이노 보드에서 13번 핀을 찾아보세요 라고 해서 이런 파란색 보드에서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케치 구조 그리고 이제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예시 문제까지 이렇게 좀 학생들에게 연습을 좀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코드로는 이제 학생들이 LED를 켰다 끌 수 있게 되었고요. 자동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피커를 켰다 껐다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버 모터를 자동으로 코딩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두이노 코딩을 3시간 동안 가르쳤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좀 책상 배치를 구성을 해서 2명당 2인 1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예시 자료를 좀 많이 제공을 해주고 제가 좀 순회지도 하면서 많이 봐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좀 규칙을 잘 이해해서 제 생각에 한 80% 정도는 좀 잘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명이서 같이 팀이다 보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그래도 다 할 수 있게 돼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통신장치 제작 단계로 들어왔는데요. 우선 학생들이 장면 선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영화, 드라마, 뭐 혹은 뉴스, 아니면 애니 굉장히 많이 열어놨었어요. 예능도 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중에서 모스부호를 좀 집어넣을 만한 그런 장면을 좀 골라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이디어 탐색을 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모스부호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아이디어 탐색을 한 뒤에 그리고 메시지를 선정했습니다. 모스부호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메시지를 선정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두이노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그 모스부호 규칙과 적용해서 이제 LED를 켰다 껐다 하게 하거나 아니면 수동 부저를 켰다 껐다 하거나 아니면 서버 모터를 움직이거나 이런 식으로 코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드락으로 외형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이야기 재구성까지 어떻게 하면 이야기가 달라질까 이야기 재구성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작품 예시를 좀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학생은 토이스토리 장면을 골랐고요. 토이스토리에서 이 버즈라이트 이어 있죠. 이 버즈라이트 이어가 다른 사람의 손에 팔려갈 때 버즈가 뒤에 있는 우디에게 나 살려줘 라는 메시지를 말로는 표현을 못하니까 이 손등에 있는 이 LED로 이제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LED로 SOS 신호가 나올 텐데요. 빛이 짧게 나는 건 점이고요. 빛이 길게 나는 건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에 모스부호가 이제 포함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학생이 코딩을 하고 오드락으로 몸체까지 제작을 한 것을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인어공주입니다. 이제 인어공주가 왕자와 만난 장면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인어공주가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못하는 상황에 이 왕자에게 너가 그때 구해줬던 사람이 나야 라는 메시지를 이제 어깨를 치는 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미였습니다. 자, 선, 선, 점. 네, 이렇게 선, 점. 네, 이런 식으로 네, 모스부호를 네, 표현한 작품이었고요.
그다음 또 세 번째 작품은요. 이제 정직한 후보라는 이제 영화를 골랐던 학생이었는데요. 이렇게 같이 어떤 테이블에 있는 자리에서 여기 눈 가리고 있는 사람 몰래 주식의 정보를 이제 알려주는 이제 상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손가락에 서브 모터가 달려 있는데요. 그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치는 그걸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SK라는 종목을 이제 전달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SK를 표현한 장면을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요.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이제 좀비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제 좀비들이 소리에 되게 민감해서 이제 소리로 야, 나 여기 있어. 일로 따라와. 라고 얘기를 못해서 드론의 움직임으로 이제 학생이 일로 오라고 컴을 이제 표현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그 표현한 남자 이제 주인공에게 이 드론의 이제 따라오라는 메시지를 전해서 이렇게 따라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해 줬던 학생들입니다. 다른 예시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지금 집 안에 어떤 한 여자가 갇혀 있는데요. 그래서 손전등으로 밖에 있는 남자에게 살려달라는 신호를 또 LED로 이제 보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호등으로 이렇게 좀 모스보호를 표현했던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왼쪽은 그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지금 이 돼지들이 이 여자애의 부모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발의 움직임으로, 돼지 발의 움직임으로 표현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영화의 한 장면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살려서 표현했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그 시계 움직임으로 아까 마치 인터스텔라처럼 시계 움직임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뭐 터널이나 싱크홀처럼 그런 응급 상황에서, 위급 상황에서도 모스보호를 전달하면 좋겠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라고 했었는데요. 포트폴리오 양식은 이제 간단히 표현하면 설명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매일매일 그때마다 수행했던 일과 느낀 점을 작성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작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날 느낀 점과 너가 뭐 했는지 이제 수행한 일을 써봐라 라고 해서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문제 상황 선정과 그리고 어떻게 모스보를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코드도 작성한 뒤에 다시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재구성까지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좀 느꼈던 팁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2인 1조로 구성을 했고요. 혼자서 하기에는 좀 학생들이 난이도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팀원은 제비뽑기로 뽑았고, 그리고 항상 순회지도 하면서 피드백을 이제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인쇄물 출력을 원하면 그 인쇄물을 제가 출력을 해줬고, 그리고 창의적 통신장치 예시를 보여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서 학생들이 감을 처음에 못 잡아서 그 예시를 첫 시간에 또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 카트에는 좀 수업에 필요한 도구들을 배치해서 제 모둠별로 이렇게 카트 하나씩을 배치를 해서 이제 학생들이 필요한 도구는 그때마다 바로 앞에서 꺼내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다양한 아두이노 부품들이 있어서 이런 부품들은 학생들이 좀 원하는 대로 이제 사용 갖다 쓰라고 좀 자유롭게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6시간 동안 좀 수업을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너네들 오늘 몇 번째 시간이야 이렇게 항상 안내를 해주고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으로는 이제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30점 만점으로 진행을 했고요. 문제 상황 선정,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의 창의성과 적합성,
그리고 제품의 외형의 견고함과 표현력, 그리고 코드 작성, 그리고 포트폴리오 작성까지 이렇게 수행평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중 예시를 한 2가지 정도 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리면 영화 인어공주 중에서 말 못하는 인어공주와 왕자가 만나는 장면을 선정하고 인어공주가 왕자에게 자신을 알아봐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함. 이라는 메시지를 노스보로 변환하고 아두이노 코딩을 통해 서브모터로 구현함. 왕자의 어깨를 치는 손동작을 서브모터와 연동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의성이 돋보임.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이제 기록의 일체화를 위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집에 갇혀 있던 이제 여자가 살려달라고 이제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는 장면에 대한 또 과세특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해 주신 우리 김강호 선생님께 박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예. 먼저 감사합니다. 채찍탕으로 올라온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 영화 봤다고 봤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학생들이 네. 많은 작품 너무 재미있고 아이디어가 통통 튑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보면서 아까 정말 그냥 아이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였지만 정말 대단하네요. 네, 예,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수업하면서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보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네, 맞아요. 맞습니다. 노우석 작가님이 저 글을 올려주셨네요. 들어오셨나 보네요. 정보통신기술과 함께 자연스레 제조기술과 나아가 코딩까지 아우르는 수업 사례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박수도 막 올라와 있고요. 이제 또 채팅이나 아니면 질문도 괜찮습니다. 예, 고상은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영화를 매개로 수업을 펼치니 아이들의 동기 유발에 최고일 듯 합니다. 네네. 예, 사실은 처음 학생들에게 장면을 선정하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그 장면을 선정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생님, 저는 아는 영화가 없는데요. 선생님, 저 어떤 걸 선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사실 처음에 좀 멘붕이었는데 그래도 사실은 처음에 영화랑 드라마에만 국한을 해줬거든요. 근데 영화, 드라마에 국한하지 말고 뭐 애니도 된다, 아니면 예능도 된다 이렇게 좀 많이 열어두고 좀 예시도 다른 반에서는 이런 예시들이 있었어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좀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좀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고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굉장히 좀 친숙하고 흥미있던 그런 도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버즈라이트, 인어공주, 뭐 중중중중중 진짜 재밌네요. 네, 네네. 네, 네. 선생님 진짜 이거 말고 예, 네네네. 제 궁금한 아두이노가 정확하게 뭐예요? 코딩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네, 아두이노가 소형 컴퓨터인데요. 예. 그 소형 컴퓨터에 이제 코드를 업로드를 하고 거기에 LED나 아니면 서브 모터나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형 컴퓨터인데 이 소형 컴퓨터인 아두이노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코딩한 걸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내가 LED를 켰다 껐다 뭐 1초간 켜고 2초간 꺼라 라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 아두이노에 이제 LED를 연결하면 그게 내가 코딩한 대로 눈에 바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게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컴퓨터로 코딩하는 것과 다르게 그런 식으로 바로 학생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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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수업 나눔 지원단의 교수평기 통합 지원단 중에서 수업 분야에 굉장히 집중해서 전문성을 혹은 또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나누는 그러한 지원단이지만
저희가 교수평기의 통합지원단은 사실은 통합을 지향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을 일체화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여 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각각의 나름대로 굉장히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다들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일체화가 가능하다면, 어렵지만 가능하다면 그거는 수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수업 지원단에서의 이 김강호 선생님이 속해 계시는 이 기술팀의 가장 큰 강점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을 연결시켜서 일체화하려는 노력을 1년 동안 기울여 주셨다는 점에서 어느 지원단보다도 굉장히 돋보이는 활동을 해주셨고요. 지난번 나눔의 날에서도 발표받지만 오늘도 역시나 또 봐도 놀랍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노석자 박사님 어디에 계시는데 이렇게 어두운 데 계셔요? 예, 예, 사무실이에요? 휴게실에 있습니다. 예, 네. 저기 글로만 하지 마시고 응원에, 그러고 보니까 노석자 박사님 기술교과시네요, 그죠? 예, 저 예, 관심 있게 보고 선생님들 어제도 꼭 들어와서 함께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중간에 들어와 김강호 선생님 수업 잘 보고 말씀드린 대로 그 계획에서부터 그 실제로 아이디어 구상에서부터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성과물까지 함께 긴 프로젝트로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선생님이 공이 느껴지는 이 과정들이나 또 학생들이 따라오고 결과물까지 이렇게 나온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고 오늘 저는 오랜만에 이제 수업 사례나 이런 걸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사원 선생님께서 교과의 관계를 넘어서 타 교과의 수업을 볼 때마다 수업 아이디어가 솟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수업을 하면서 또 느꼈던 게 사실 타 교과랑도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재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국어나 아니면 진짜 그 일본어나 뭐 다른 과목이랑도 융합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앞에서 모스부 전달할 때 만들었던 그 텔레그래프에도 사실 그 과학의 원리들도 있어서 좀 과학이랑 융합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좀 융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짧게 우리 감사합니다. 김가원 선생님 마지막 교과연구 동아리 함께 했던, 수업 나눔 지원단 함께 했던 그 경험들 총평하면서, 예, 2차시 마치겠습니다.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막연히 좀 저만의 좀 수업을 개발해 보고자 수업 나눔 지원단에 지원을 했는데, 또 이렇게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학생들 수업에 녹여내고, 그리고 학생들 성과물도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저의 수업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셔서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기회였고 좀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만약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제가 이런 수업을 좀 개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제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강원 선생님께, 큰 박수로 2차시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